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몇 달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죠. 금리가 인상하면 가계부채가 폭발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기업들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앞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사라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순매수 역대 최다다. 그러니까 채권에 돈이 많이 몰렸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반대로 한 3월부터 채권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3월부터 보신다면은 조금씩 증가하죠. 그리고 5월에는 조금 많이 대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한 7.1조 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채권과 금리는 서로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채권의 가치는 반대로 오르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것을 먼저 알고 금리가 인하될 것을,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상승될 것을 알고 미리 움직였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보다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을 미리 예측하는 어떠한 똑똑한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표, 경제 지표를 보고도 예측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돈이 흐르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채권을 이렇게 많이 사들인다는 것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가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앞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가계부채 혹은 좀비 기업 이런 것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과연 해결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 좋지 않을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요. 이 내용을 좀 비유를 하자면은 치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저녁에 맛있는 설탕, 그러니까 단 것들 먹거나 치아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자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몸에 좋지 않다고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유혹에 있어서 중독됐거나 맛있어서 먹게 됩니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이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아를 뽑던지 좀 아픈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치과에 가기 싫어서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치아 상태가 더욱 망가지겠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과 비슷한데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때문에 어떠한 안 좋은 부분들을 뽑아내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돼서 예전에 그 먹었던 맛있는 사탕들 혹은 중독됐던 그런 담배라든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치과에 가지 않고 어떤 부분이 중독이 됐고 썩었는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먼저 부동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은 계속 상승을 했죠. 어떻게 상승을 했죠? 부동산은 가계 부채에 기대서 이 맛있는 대출이라는 달콤한 상품에 기대서 어떻게 보면 초콜릿과 비슷하죠. 맛있죠. 당장에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죠? 계속 먹기만 하고 이빨을 닦지 않고 그러면은 이빨이 썩게 되듯이 부동산 상승, 대출로서 이어져 왔던 이 맛있는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당장에 맛있는 그 초콜릿, 대출이라는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먹으면 당장은 맛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다? 부위가 더욱 썩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어떤 조치다? 이 맛있는 초콜릿을 견딜 수 있다 없다? 못 견딘다는 거죠. 잠깐 끊었다가 어떻게 됐다? 다시 금리를 내림으로써 계속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더 썩을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이 상승할지 혹은 다시 하락할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죽어야 되는 기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죠.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죠. 전혀 혁신도 하지 못하고 뭐 어떤 좋은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기업들인데 단순히 이자가 싸기 때문에 혹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회사가 그냥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죽지 못하고 이런 기업들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서 치과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가지 않는 거죠. 이거 치과에 가서 치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썩은 부위는 뽑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과정을 거치기 싫은 거죠. 너무 아프니까 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 썩어도 괜찮다. 이 부분 썩게 내두겠다.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살고 나 맛있는 거 먹겠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런 산업들이 있음으로써 신규 인력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자라날 수 없는 거죠. 이 치아도 뭐 빨리 뽑아야지. 한 살이라도 건강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안 좋은 치아를 뽑아야지 새로운 치아가 자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어떠한 순환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이 자라나거나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됨으로써 계속 썩은 부위가 남아서 우리들의 경제를 오염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좋아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비금융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죠. 의 높은 비율, 2015년 기준으로 75.4%입니다. 중장년층 이상들은 자신의 뭐 100만 원 있다. 그럼 한 75만 원 이상이 뭘로 있다? 부동산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내 돈이 어떻다? 당장 줄어들 수 있다. 맛있게 먹는 그런 치킨이라든지 사탕을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면은 화가 나고 하기 싫죠. 당장의 내 돈은 어떻다? 더욱 중요한 거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좀 한계죠. 구조조정 역시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실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거의 절망이죠. 통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재취업을 할 경우에 그 임금이 과거보다 어떻죠? 높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50%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40%에 달합니다. 10명이 실직했다. 그럼 한 4명은 전에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250만 원도 못 받는 경우죠. 만일 혼자 산다면은 이상이 없지만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런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 수입이 별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한계 기업들을 구조 조정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다들 공감을 하겠지만 사실 행동으로는 어떻게 옮기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치과에 가서 몸에 좋은 거는 알겠지만 치료가 된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아니야. 나 치과 안 가고 그냥 조금씩만 아플래. 지금 상태처럼 맛있는 초콜릿도 먹고 치킨도 먹을 수 있으니까 치아가 조금 썩더라도 괜찮아. 뭐 치아 썩는다고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뭐 누가 나쁘다. 당장 뭐 집권하고 있는 뭐 당이 나쁘다. 혹은 그 반대 전혀 안 도와줘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표가 어떻다? 표를 못 받게 되니까 사실 정치인들도 알고는 있지만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만일 누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거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니까 나도 가서 달기 싫고 다른 사람이 가서 달아주면 고맙겠지만 다른 사람 역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가면은 고양이한테 잡혀먹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다음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불리할 거니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서로 우리 그래 금리를 올리지 말자. 금리를 올리지 말고 어때 내려보는 거 어때 이 말은 지금 그래 우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말고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 어려울 것이다.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니까 썩은 부위라서 드디어 뽑아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논리였는데 금리 인하로 오는 고통은 그와 다른 양상일 것이라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혹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영상을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